호적에서 지우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에 얼굴 보는 것들. 너무 잘 어울린다. 아유 이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레 부부에서 남편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재우고요. 저는 아내를 맡고 있는 주율입니다. 남자다워요. 남자지. 근데 내가 사랑해 그때 내가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장해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결혼 생활 동안 카레 맛. 그냥 넉 잡 아니 2,000그릇 정도 맞나요? 한 1000여 그릇 먹었죠. 그릇을 뚝딱한 우리 카레 부부를 위해 준비한 인도의 대표차 모링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야, 놀리는. 그쪽이시요. 이 항산화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당연히 카레 맛은 안 나요. 모링가. 가만 냄새는 안 나네. 색깔은 노란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나 카레를 많이 드시는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카레. 맞네, 생각보다. 그냥 사진은 빙산의 일각이고. 커리 밥까지. 근데 저 마지막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왔는데 한계까지. 거의 뭐 길들여진 눈이죠. 눈이 굉장히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카레를 보기만 했는데도 땀이 나네요, 지금. 아니 처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봤더니 카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레도 해주고 사실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뭐 순두부도 하고 뭐 된장찌개도 하고 했는데 괜찮아 이러고 안 먹고 막 갑자기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카레를 해줬는데 아니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다 먹는 거예요. 안 남기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다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신랑이 이제 SNS에다가 오늘도 카레를 먹었다 내일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저는 그때 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많이 만든지 몰랐어요 진짜. 저는 유리 씨가 만든 카레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잘못했다가 지금 11년째 지금 올드보이 카레편 찍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집은 디퓨저에서 카레 냄새가 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박사님. 네. 이렇게 한 요리만 주구장창하는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요. 카레나 쓰고 사랑해야 읽는다.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하도 만들다 보니까 카레의 달인이 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자꾸 만들면 맞아, 진짜 맞아. 맛있어져. 맞아. 진짜 맛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맛있죠? 맛있지. 맛있어요.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맛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 김재우 씨 하면은 이 SNS 대통령이라고 불리거든요. 신혼 애송이들아 잘 들어. 이것이 바로 샵 남자의 길. 이걸로 이제 CF도 굉장히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신혼부부, 특히 남편들한테 굉장히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셨다고. 굉장한 꿀팁들이 그것도 아주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아내가 막은 변기의 뚫기. 변기 안에 있는 너무 귀여운 그래도 뚫기 눈에 아니야. 들어갔어. 미안해. 뭐지? 제가 뭐 결혼하면 이두근, 삼두근, 광대근 다 필요 없고 종량제근만 키우면 저런 장난을 치기 시작한 이후서부터는 가사일도 처음에 뭐 네가 이만큼을 하고 내가 이만큼을 하고 하면서 뭐 그때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극복한 것 같아서
일부러 저런 것도 좀 가사일 가지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아니 가사일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아내의 그 약간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생리 현상 같은 경우. 뚜러뻥? 뚜러뻥이요? 가끔 이제 방구로 SNS에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방구로 이제 남자 이름 박기철 하고 남자 이름 진짜로, 진짜. 어떻게 박기철을 얘기해요? 드라마 보면서 방구로 박기철하고 끼길래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어, 박기철. 개그맨들이 이게 문제예요. 지나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박기철 씨만 아냐고 막 물어보고 막 장난도 걸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창피하다 하다가도 이제는 뭐 즐깁니다. 실제로 한번 박기철 씨랑 한번 이렇게 콜라보를. 네, 콜라보를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지 두 분의 대단한 러브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조유리의 너는 내 운명. 정말.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이고. 근데 두 분이 좀 처음 만난 장소가 독특합니다. 한국이 아니라고. 네, 맞아요. 2010년 남아공에서 만났는데 월드컵이네? 네. 이제 저랑 개그맨 팀은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남아공으로 떠났고 그 당시에 같이 떠났던 개그맨이 김기욱 씨, 그리고 박나래 씨, 신고은 씨. 신고은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났었고 아내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회사에서 이제 서포터즈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학생팀으로 그때 이제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거기 남아공이 사실 치안이 그렇게 막 좋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버스에 다 같이 탔어요. 개인 활동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다고 현지 가이드분이 얘기를 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같이 간 친구가 3명이었어요. 저희 언니랑 또 이제 한 분이랑 이제 저 이렇게 3명이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거저거 막 간식 까먹고 있다가 이제 언니가 야 나도 줘 이러니까 초콜릿을 주려고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딱 그때 신랑이 버스를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길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신랑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한 3초 정도를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런 느낌을 사실 살면서 처음 받아봐서 충분히 반한 거네, 서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혹시 초콜릿 좀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콜릿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초콜릿을 또 이렇게 담아줬는데 약간 떨렸나 봐요. 초콜릿을 다 담아준 거예요, 이 통에 있는 거를. 그 당시에 초콜릿을 제가 한 7, 8초 정도 쥐고 있었는데 다 녹았어요. 저봐, 거짓말 좀 아니, 정말. 하지 마.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 이거는 진짜예요. 날이 너무 더웠던 거 아니야? 아니요, 남아공은 한국하고 날씨가 반대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확 왔었어요. 이 사람하고는 그 초콜릿을 받고 그 눈을 한 3초 정도 마주쳤을 때 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구나. 어머머. 야. 아니 그 당시에 두 분을 맺어준 사랑의 큐피트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아니 사실 나래 덕분에 신랑이랑 좀 진지하게 만났던 게 사실 맞아요. 나 부끄러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호감을 표현을 했을 때 혹시 내가 상처를 미리 받을까 봐 그냥 네 이렇게 어울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나래랑 이제 친해지면서 나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래가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걱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좀 진짜 진지하게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나래 씨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큰일 했네요. 우리 나래 씨가. 나래 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 주선자 선물 받았습니까? 선물? 인생을 바꿔줬다는데. 그러네요. 선물. 다음날 술 만취해가지고 구박받았지. 받긴 받았네. 우리도 그쪽에다가 저기 소개해드리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다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뭐 그건 있었죠. 오빠가
정말 모임 많이 나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너무 고마워. 이제 또 몰랐던 것도 저희가 알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고객님들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내가 요즘에 저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분리불안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이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진짜 아내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10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유럽으로 좀 멀리 떠날 일이 있어가지고 떠났는데 그 밤부터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집에 혼자 있는데 그 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느낌으로 2주를 살아야 된다고? 아내가 없으면 약간 심적으로 이제는 조금 안 되는구나.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저를 키웠다면 결혼 후에는 지금 아내가 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진 아이처럼 약간 이런 형태의 분리불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나가서 이제 저는 또 퇴근했으니까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신랑은 퇴근한 저를 만나면 이제부터 자기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노는 거예요. 정말 체력이 넘쳐나는 튼튼하고 건강한 강아지? 와, 매일매일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이 6시면 6시면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한 7시, 8시고 8시부터 차도 마시고 하면 10시나 뭐 11시쯤에 헤어지잖아요. 근데 6시에 만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항상 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사막부사라 그러던데 사막부사. 야, 사막부사 왔다. 바로 뭐 것처럼 사망. 친구들이 처음에는 너무 자상하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바빠서 못 오는 날 약속을 잡자.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요. 휴식을 취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을 때 책만 읽는다든지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본다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30분 있으면 저를 부르고 1시간 있으면 나가자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뭔가가 흐름이 계속 끊겨요. 목요일에만 3번, 7번, 목요일에만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다 전화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 다 데리러 가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혼자서 앉아서 책을 끝까지 완독했던 적이 결혼하고 거의 없는 것 같고 항상 쉬어도 같이 여기 거의 옆에 항상 있는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없네요. 나왔네요. 야, 에어컨 좀 여기 틀어주세요. 핫하다, 여기 핫해. 예. 에어컨 좀 빵빵하게,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미혼으로서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저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고. 그게 결혼 생활 아닌가요? 우리 나래 씨가 아직 그래가지고. 든든하다. 갑자기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우리 어때요? 홍준 씨는? 그 아내 2주간의 여행. 2주. 왜 더 길게 안 갈까? 2주? 이렇게. 왜 2주? 아니야, 이번 나가는 김에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곽튜브처럼 한번 돌아봐. 지구를요? 순간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반갑거든요. 요즘 잘 지내? 약간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만날 때. 남편분을요? 남편을 만나면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너무 붙어있으면 그 반가울 틈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는 늘 볼 때마다 좀 반갑거든요. 머리가 좀 자랐네 이런 느낌처럼. 그 정도로 오랜만에 저 봐요. 밤낮이 이렇게 저는 일찍 자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재우 씨처럼 좀 그런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나래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부러운데. 그래. 근데 확실한 건 그 남아공 모임에 한 2달 정도는 오빠 진짜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와? 그래서 난 눈치 없으니까.
둘이 만난다는 거야. 근데 그 뒤로부터는 언니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둘이 노는 게 재밌나 보다. 그래서 되게 부럽다라고 막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저는 의학 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재호 씨 같은 분이 조금 어떠세요, 박사님? 약간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사랑꾼 유전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생님. 우리 이제 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으면서 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따로 책을 보고 있으면 자꾸 불러요. 여보 뭐 이렇게 하고 나 좀 봐. 약간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마 나만 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잘 때도 꼭 내 쪽을 보고 자라고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제가 이쪽에서 자고 이제 신랑이 이쪽에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서 자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와서 자리를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서 자면은 이렇게 보고 잘 수 있으니까. 근데 방금 약간 그 아이가 어리광 부리듯이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처음에 아내가 얼마 전에 유럽으로 한 2주 정도 여행을 떠났을 때 낮에는 괜찮았거든요. 낮에는 막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막 놀고 안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과자 먹고 애들. 이제 다들 집에 간 다음에 이제 아내랑 늘 같이 있는 시간에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막 외로움이 막 엄마를 찾는 아이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호 씨는 아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불안하세요? 이제 밤이 되고 약간 늘 침대 옆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우울함이 몰려와가지고 그 첫날서부터 그게 한 10일 정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울함이 계속 가가지고 그때 저도 좀 놀랐어요. 늘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이 보내던 대상이 좀 안 보이면 당연히 보고 싶죠. 그립고 보고 싶고 없으면 좀 허전하고. 근데 그래도 뭐 2년도 아니고 그죠? 2주니까. 뭐 어학연수 한 게 아니잖아요. 2년간 사실 아니니까. 유리 씨 그 2주간에 좀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면은 5시만 되면 이제 몸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5시면 이렇게 잠을 자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시간을 안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당신은 잠이 와? 오는 날 아침에 꽃집 가가지고 꽃도 사고 그 전날 플랜카드도 만들고 어머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많으셨구나. 이제 뭐라고 적으셨어요? 축 귀고 오빠가 순두부집 예약해놨다. 여보. 순두부집 내비에 찍어놨어. 그거 이제 딱 해놓고 이제 순두부집 예약해놓은데 가갖고 순두부 너무 먹고 싶다고 순두부 먹고 이제 그때부터 애가 이제 약간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편하지. 근데 네. 계속 잠만 자니까 좀. 아니 왜 애들이 엄마 이렇게 좀 뭐 잠깐 눈 붙이고 있으면 엄마 일어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리고 손 잡고 막 이러고. 가끔 해보거든요. 와. 여보 이러면서 일어나. 우와. 이 정도로 아내랑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재호 씨 일에 좀 지장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주말에 되거든요. 행사도 있으시고. 원래는 결혼 한 5년 차 때까지는 주말에 행사도 안 잡았어요. 일도 안 했어.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데이트하려고. 근데 이제 주말에 행사 빼고 아니 개그맨이 주말 행사가 사실은 행사 뺀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거의 행사도 안 하고 이번에도 연말에 같이 보낸다고 행사도 뺐어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연말 행사를요?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리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리불안은 애착을 느끼는 대상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와야지만 불안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불안으로 인해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생겨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이 꼭 뭐 사고가 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불안 때문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수면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분리불안 남편이 아니고요. 자립력이 좀 낮아. 자립력. 없이 혼자 좀 서기가. 네,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자립력이 좀 낮다. 이건 좀 한번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 대부분이 부부의 생활에서 자립력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자립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가 있어요? 아내가 없어도 본인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심지어는 결혼한 중년 남성 10명 중에 1명은 10%는 아내가 없으면 일주일 내로 폐인이 돼. 일주일이요? 일주일 내로 폐인이 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이게 자립력이 낮은 거죠. 10%. 네. 자립력이 낮은지는 어떻게 또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죠. 네, 부부 자립력 체크리스트 5문항입니다. 배우자가 옷을 골라주지 않으면 나 혼자 옷을 코디할 수 없다. 두 번째, 여행이나 출장 시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모든 짐을 꾸릴 수 없다. 세 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다. 하나 더. 네 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다. 마지막 5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취미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네. 우리 형돈 씨는 몇 개 해당되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 저도 없습니다. 네. 박사님은 저도 0개인데요. 저는 한 3개 나온 것 같아요. 재우 씨는 3개. 야, 근데 나 3개나 되네. 네. 5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일 때는 부부 생활에서 자립력이 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없으면 네, 폐인이 돼. 일주일 내로 폐인이 된다. 네. 일주일 내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은행을 가거나 뭐 관공서를 가거나 할 때도 따라오는 거예요. 꼭 같이. 저는 혼자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옆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어도 어느 이렇게 이렇게 눈이 너무 김재우잖아. 저는 목소리도 맨날 이렇게 있으면 유리야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봐도 다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따라다니시는구나. 네. 진짜 은행 업무도 혼자 못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그 은행 업무는 그 홈뱅킹 이후로 끊겼거든요. 스마트폰에 어플 제가 할 수 있는 은행 업무는 창피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니 그리고 인터넷 이거 뭐 결제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핸드폰 결제는 하실 거 아니에요. 표 결제 안 하고 있어요. 혹시 투지 쓰세요? 잠깐 비둘기 쓰세요? 약간 핸드폰으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더라도 와이프한테 부탁하거든요. 앱이 어떻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아내가 못하게 하느냐, 모든 경제 거를 이렇게 딱 잡고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데 재우 씨가 안 하느냐, 이거 되게 다르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그죠? 아내가 원래는 좀 오빠도 좀 배워서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내한테만 유리야 샌드위치 하나 뭐 시켜줘. 아니 밖에 같이- 나가 일하실 때 아니 샌드위치 같이 있을 때. 때도 네. 혼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참아요. 어머. 요즘 깨톡으로 막 생일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보내잖아요. 친구들 그거 어떻게 그거 해요? 이제 친구 선물. 아내한테 친구한테 선물 보내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신랑한테 이제 카드를 쓰는 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반은 또 못 믿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이제 경제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관념이랑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이 참 달라요. 그래서 만났을 때 사실 한 번은 제가 정말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크게 먹었었던 게 이제 신랑이 어느 날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친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시원하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는 나는 남자답게 시원하게 빌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황당한 거예요. 제가 왜? 뭐 동생이 어디가 아프던지 병원을 간대? 그러니까 그럴 때 큰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서 이제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오빠 친구분한테 오빠가 돈을 좀 많이 빌려주는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별명이 ATM기야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힘들어 형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실 부분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너무 커서 계속 이렇게 안 바뀐다면 나는 좀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폭탄 선언이네. 네,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내가 절대 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 경제적인 부분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지금도 사실 않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연애 기간 중에 가만히 보니까 연인인 유리가 싫어할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재우 씨에 대해서. 네네. 경제관념. 이거는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당신한테 맡길게요. 그러면 나 싫어할 이유가 없지. 나 다 좋아하겠지? 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아내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번 이야기한 게 그렇지. 그 경제관념에 대한 그렇지. 그런 거였고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좀 저한테 트라우마가 사실 왔었거든요. 내 미래를 맡길 순 없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저한테 좀 세게 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약간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의미가 없고 하루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그 큰 고민이었던 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제가 가족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미래에도 같이 있으면은 쭉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삶의 의미를 좀 많이 저한테 비중을 두다 보니까 본인의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요. 유리 씨가 말씀하신 게 다 맞긴 한데요. 쭉 들으면서 그 기본 전제가 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본 전제가 내가 너무 슬프고 비장하다.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재우 씨도 아주 일부는 혹시 떠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유리 씨는 아까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너무 슬프고 비장했거든요. 요거는 뭔가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영화 화차 알죠? 화차.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없어지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정말 건강한 애였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의 피를 받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세요.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였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적어도 3주는 안정을 극도로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이제 병간호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24시간 못 잤어요, 아예.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입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신랑이랑 같이 오래 못 있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겠구나. 신랑한테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나는 얼른 건강해질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편지가 아니라 은행 비번, 뭐 OTP 사용하는 법, 배달하는 법, 카드 쓰는 법, 비밀번호, 막 은행 비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 아이고.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없을 때도 이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바람이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두 분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군요. 사실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때문에 조금 저희는 좀 힘들어진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그거를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어른스럽게 이겨내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네. 다만 이제 두 분은 긴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쭉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팠던 것이 현재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저희도 마음이 참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으세요?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도 그 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보낸 다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는 거라고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호적에서 지우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에 얼굴 보는 것들 잠시만요.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예민하고 이 사람도 저를 초반에는 이제 완전히 뭔가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든 얼굴이고 이제 하루는 제가 막 예민하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막 뭐라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근데 이제 신랑도 제가 화를 막 내니까 안 참고 막 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혼자. 근데 이제 혼자 나가서 나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저희 아이와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뭐 그런 장소나 이런 데라도 찾아가야지 하고 혼자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바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거가 거긴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같은 마음인 거죠. 그 시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난 위로받고 싶은데 저희도 너무 같이 힘든 거. 마음껏 그냥 엄청 마음껏 슬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지금 아내분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다들 힘들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힐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위로받고자 찾아간 곳이 가장 그리운 장소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았잖아요. 네. 이 마음의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근데 이건 둘이 같이 추억하고 그날 너무 많이 끌어안고 울어가지고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난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주는구나 우리 마음 안에.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완전 아직은 임신 초기일 때 그게 이제 제가 같은 해에 본의 아니게 또 3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또 3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출산과는 비할 바 아니겠지만 그 몸이 딱 해지는 걸 느끼면서 반복되는 데에 대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거 그리고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뭐 중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도 먼저 첫째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또 그런 2명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가족이라는 생각의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나한테 스스로 세워줄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그 세월 동안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게 두 분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저희 주변에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선뜻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니를 보는 게 좀 어느 한켠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그래도 연락을 했었어야 됐나. 정말 힘들 때는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되게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요 근래 오빠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오빠랑 언니가 같이 목포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아, 이제 조금 두 분의 마음이 좀 이제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도 연락해줄 수 있고 내가 오빠한테도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보기에 제 마음이 너무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너무 아프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연락을 못했지만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추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겪어 나가느냐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극복이란 말 쉽게 안 써요. 그냥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겪으면서 안 아플까? 아파요. 겪으면서 무지 아픈데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 안에 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그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이렇게 다루고 사는 거지. 다루어내고 사는 거지. 절대로 없었던 일처럼 되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그 아내도 저도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죠. 절대. 네. 그래도 이제 둘이 좀 잘 극복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신랑의 삶을 좀 통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랑도 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일들 꼭 해야 되는 그런 아까처럼 뭐 경제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뭐 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뭔가 삶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서로의 시간에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신랑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두 분의 어떤 내면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특히 유리 씨 MMPI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이 몸에 대한 건강, 신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면 곧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지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시니까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한 상태세요. 근데 지금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시죠? 진짜 건강했었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하고 이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약간 그 순간 방치를 자기를 다 놔버려서 방치를 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거의 몸 상태가 80이 넘은 노인분보다 더 약한 상태니까 여기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몸이 견딜 수 있는 약간 체력적인 마지노선 같으니까 운동을 하던 뭘 하던 지금 빨리 그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다시 가다듬고 운동도 하고 좀 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몸도 마음도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손발이 막 너무 아프길래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또 내버려뒀더니 이제 손가락이 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회사를 오래 다니고 사실은 계속 다니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사무직이다 보니까 타자를 오래 쳐야 되는 거에서 손가락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 예전에 같은 그런 건강 상태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어쨌든 건강한 면들 그리고 이게 자아의 강도로 봤을 때 자기한테 조금 강점들이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거든요. 근데 조금 그 구체적인 것도 좀 저희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또 이런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께 좀 진심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아픔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진행 중인 분들이 질문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아직 괜찮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뭐라도 이제 힘을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그 어떻게든 짜내서 그분들한테 기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 가다가는 편지 주시면 제가 답장도 하고 제가 답장 들으면 편지도 하고 하면서 또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주고 힘을 받기도 하고.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사라지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냥 잠자고 뭐 밥 먹고 이게 다였는데 그냥 집안에만 뭐 오래 그냥 머무르고 뭐 이러고 있었더니 억지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싫어해도 그냥 계속 끌고 나가고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이제 나가니까 조금씩 그래도 뭐랄까 더 좋더라고요. 신랑이 저한테 노력해주는 거를 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어서 아마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좀 몸이 괜찮아지자마자 다 저도 이제 일하는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열심히 들고 있어. 뜨거운 코트가 가족들이 있는 유럽으로도 가고 가고 싶다는 데 있으면은 계속 뭔가 좀 혼을 빼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진짜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막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막 엉엉 우는 거 일어나서 운동하자 운동 가리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진짜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그냥 조금만 화이팅! 제가 해야. 그러니까 그냥 잘해야 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씩 아픈 친구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냥 금세 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가엽죠. 이렇게 요만한 애들이 아파하면 너무 가엽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만 치료 받아서 많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신랑 열심히 일한. 광고 찍으면 제 돈으로 기부를 하더라고요. 자기 돈은 아니고 다 100% 제 돈이었어요. 맞아요. 개그맨들 누구 돈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비교적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재우 씨는 유머, 위트, 그걸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 좀 편안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유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그래도 여력이 되는 한
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기부도 하시고 돕는 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면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행여나 좀 힘들까봐 제가 일부러 장난도 진짜 많이 치고 좀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조금 더 막 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집착이라기보다는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보호하시려고 계속 바래다 주러 가시고 데리러 오시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신 것 같고요. 혹시 아내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어떤 생각도 좀 드냐 하면요. 재우 씨가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적인 거는 어쩌면 나한테 당신이 너무 필요해. 당신이 삶을 살아가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들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부모가 관계가 안 좋을 때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네가 문제가 있으니 나라도 옆에 붙어서 너를 좀 간수해야지. 이런 게 크면 아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지면 아 이제 다 해결했네 이러고 떠날까 봐. 다 해결했네 이러고 떠날까 봐. 엄마든 아빠든. 약간 이건 굉장히 깊은 무의식 내면에서 어쩌면 재우 씨 마음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내가 조금 더 휘청거리지 않고 붙잡고 잘 갔으면 너무 아파하지 않고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끔씩은 좀 힘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으시겠죠. 사람이니까. 어떠세요, 재우 씨는? 그런 면도 있으세요? 그냥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아내도 엄청 많이 힘들었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웃어줬거든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더 이상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다만 내 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그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후회와 미안함과 죄책감이 늘 느껴지죠. 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 이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건데 이건 역시도 건강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죄책감이 심하면 또 그것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부터 조금 또 편해지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동생으로서 오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빠. 근데 사실 개그맨이 많은 대중을 웃기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확실한 건 오빠는 유리 언니 웃기는 것만큼은 최고예요. 그리고 오늘 딱 대기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때 남아공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언니 얼굴이 어떻게 똑같냐고. 근데 그거는 다 오빠가 옆에서 많이 웃게 해준 것 같아. 저는 여기 나와서 사실 두 분한테 진짜 고맙거든요. 왜냐면은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아니야, 이게 맞나요 이게 맞아? 반전인데. 아 이렇게 완전 반전이네. 이제 와서 힘들었을 이런 때. 얘기를 하면. 네, 아, 그럼요. 제가 힘들었을 저 때. 놀랐어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아니라 곤란해져. 아니, 아니라. 많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막 웃을 일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둘 다 몸과 마음이 그럼요. 힘드니까. 네, 당연하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본 게 그 나온산을 진짜 많이 봤다. 네, 그랬구나. 나래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무도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 두 분이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갑자기. 네. 그냥 우리가 힘을 받으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네, 힘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려드릴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저 그냥 두 분을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 왜 그래? 지금 100회 넘게 만에 처음. 지금 100회 넘게 만에 처음. 마음이 네,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일단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만나 뵈니까 과일로 보면 과육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단단한 과일 같아요. 두 분의 인생이 굉장히 저는 꽉 차 있는 것 같고 구멍이 없고 굉장히 진정성 있고 진실되고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건강한 방어 기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 사랑 이걸로 지금 극복이 아닌 겪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잘 겪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나와서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네. 이게 울음이 안 그치거든요. 그래서 그 매번 이런 방송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마다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나가면 정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없겠지? 그 생각에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듣고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아내랑 저랑 11월이 되면 우리 왜 이렇게 극복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나는 이렇게 펑펑 오니?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냥 극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겪어나가라는 말을 듣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웃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후년에는 조금 뭐 아무렇지 않게 겪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상담을 남편에 대한 거를 사실 받고 싶었는데 이제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더 위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